시청률이 3배로 치솟았다는 속보가 뜬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한순간에 다른 계절이 되었다. 평소라면 차분히 흐르던 조명 아래 스태프들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는데 그날은 달랐다. 화면을 등지고 객석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다. 이유는 단 하나, 떠나려는 순간 정점을 찍어버린 역설의 남자, 김용빈이라는 이름이었다. 모든 사건은 거꾸로 흘러갔다. 전속 계약 해지설, 제작진과의 방향성 충돌, 광고 취소 루머 같은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그 먹구름이 번개가 되어 하늘을 가르는 순간 불가사의하게도 비는 쏟아지지 않았다. 대신 조명이 더 밝아졌다. 그의 노래가 더 높이 날았다. 방송 직후 시청률이 3배로 급등했고 유튜브엔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이 박혔다. 매체는 의아해했고 팬덤은 울었으며 시장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떠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풍경. 이 기묘한 역설을 이해하려면 숫자보다 먼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안쪽, 오래된 신념과 지켜낸 자존심의 온도를 느껴야 했다. 그날 무대는 우연이 아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첫 소절이 울릴 때 김용빈은 자신의 모든 산책로를 되짚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발성 특집 무대의 오프닝으로 보였겠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이력서를 다시 쓰는 날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보다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한 문장이 객석을 파고들었다. 호흡이 집단으로 멈췄고 뒤늦게 터져나온 함성은 일제히 눈물로 번졌다. 방송국은 숱한 변수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진심의 충격파 앞에서는 장비도, 라인업도, 큐시트도 종이처럼 가벼워진다. 시청률 그래프는 계단이 아니라 절벽처럼 솟아올랐고 댓글창에는 서로 다른 시간대와 언어로 같은 문장이 박혔다. 결국 그는 떠나려 했다. 그런데 떠남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더 강하게 붙잡았다. 그 장면이 현실로 증명한 것은 경력이나 소속, 플랫폼의 규모가 아니라 무대에 서는 한 사람의 자세였다. 이 역설의 정점 위에서 터진 두 번째 폭탄은 다시 시작 프로젝트였다. 예고 영상 하나, 포스터 한 장, 짧은 문장 몇 줄이면 충분했다. 예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30초 만에 전석 매진. 새로 고침을 누르던 팬들의 손끝이 떨렸고 서버는 미세하게 비명을 질렀다. 이 현상은 오해하면 단순한 팬심의 폭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히 계산된 감정의 경제였다. 김용빈이 보여준 건 수치가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가 곧 거래가 되었으며 그 거래는 다시 문화가 되었다. 시장은 늘 진심의 냄새를 더 빨리 맡는다. 대기업 홍보팀은 문장을 바꿨다. 그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인다. 이 말은 칭찬을 넘어 구조의 진단이었다. 기획사는 새 판을 그렸고 방송사는 편성을 고쳐 썼다. 음악 산업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의 원칙이 다시 떠올랐다. 스타가 방송을 살릴 수는 있어도 방송이 스타의 영혼을 대신해 줄 순 없다. 그의 행보가 남긴 흔적은 서사로도 데이터로도 명료하다. 전속 계약의 굵직한 끈을 내려놓는 동안 그는 스스로 투자했고 스스로 기획했고 스스로 책임졌다. 누구는 무모하다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무모를 용기로 번역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팬미팅의 포토존에 붙은 작은 조명 각도. 다큐멘터리의 빈 장면을 채우는 3초의 정적. 편곡에서 코러스가 한 박자 빨리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제작비가 쌓일수록 숫자는 그의 어깨에 무게를 얹었고 루머는 그 무게에 생채기를 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골라냈다. 상업이 아니라 음악, 편의가 아니라 신념, 체면이 아니라 진심. 그 선택의 결과로 남은 건 20억의 손실이라는 차가운 숫자였지만 바로 그 숫자 덕분에 온도가 생겼다. 이 무대에선 더 이상 누가 시간을 많이 점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분량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문제였다. 시청률과 조회수, 매진 속도가 서사의 엔딩을 대신하는 시대에 그는 숫자 뒤에 숨지 않았다.
오히려 숫자를 끌어와 자신의 증언으로 삼았다. 시청률이 3배가 됐을 때 그는 돌아서서 스태프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유튜브 500만이 찍혔을 때 그는 댓글 창을 조용히 읽으며 상단 고정 문구를 바꿨다. 고맙습니다 말보다 먼저 지켜야 할 무대가 있습니다. 예매가 30초 만에 끝났을 때 그는 좌석을 더 늘리자는 제안을 보류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공연은 공장 생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선택한 건 규모의 확장 대신 밀도의 상승이었다. 한 무대, 한 곡, 한 호흡. 그 농도를 돋우기 위해 그는 팀을 재편했고 셀리스트를 휘발성 히트곡 중심에서 이야기가 흐르는 설계로 옮겼다. 무대의 시작에는 조용한 노래가, 클라이맥스에는 고음 대신 침묵이 놓였다. 사람들은 그 침묵에서 고음을 들었다. 역설의 본체는 여기 있다. 떠나려는 순간 정점을 찍는 이유.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정화에 가깝다. 어떤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낮아지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되찾기 위한 거리를 둔다. 그 거리에서 비로소 본래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용빈이 만든 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원이었다. 계약이 나를 묶을 순 있어도 노래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선언은 문장으로는 짧지만 실천으로는 길다. 그 길은 불편하고 때론 손해가 되고 종종 오해를 낳는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장르를 흔들 때 그 진동은 팬덤을 넘어 도시의 밤을 흔들고 다음 날의 산업지면을 바꾼다. 바로 그 파문이 오늘 우리가 목격한 곡선, 즉 시청률과 조회수와 예매 속도의 기하급수적 상승이다. 방송국의 회의실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다. 누가 MC를 맡고 어떤 코너를 신설하며 어느 시점에 게스트를 투입할 것인가. 하지만 그 계산의 전제는 달라졌다. 이제 프로그램은 출연자를 활용하는 그릇이 아니라 출연자의 철학을 담아내는 시공간이 되어야 한다. 김용빈의 등장이 남긴 숙제는 단 하나의 새 포맷이다. 노래가 서사를 이끌고 서사가 조명을 이끌며 조명이 관객의 심박을 이끄는 포맷. 이 공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상업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종종 잊혔다. 그가 다시 꺼낸 것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 익힌 진실의 복구였다. 그리고 그 복구는 시청자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그리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30초 만에 결제 버튼을 눌렀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신뢰다. 루머가 몰려오던 때에도, 내부 문건이 회자되던 순간에도 팬덤은 문장을 하나만 붙들었다. 진심을 배신하지 말라. 이 문장은 변호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팬들은 관객이 아니라 증인이었다. 무대의 앞과 뒤, 공연장의 입구와 출구, 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모두 걸어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숫자보다 빨랐다. 프로그램이 방향을 바꿀 때 감지되는 미세한 바람의 결을 먼저 알아챘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중심을 되찾으려 할 때 그 중심을 덮는 소음을 먼저 걷어냈다. 이 신뢰의 공동체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경제는 단순 소비가 아니다. 자발적 제작, 자발적 홍보, 자발적 기록의 연쇄가 이어진다. 바로 이것이 다시 시작 프로젝트가 30초 만에 매진되는 진짜 이유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서울을 걷던 그의 뒷모습을 떠올린다. 검은 정장, 묵직한 보폭, 그리고 손에 쥔 종이 한 장.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그 종이가 역사책의 새 페이지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종이의 문장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방식 때문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제 제 음악은 제 마음이 이끕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 카메라는 잠깐 흔들렸고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박수를 시작했다. 장면은 단순했다. 하지만 단순함은 때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다. 시청률은 3배로 솟았고 유튜브는 500만을 넘어섰으며 다시 시작 프로젝트는 30초 만에 사라졌다. 그러나 진짜로 남은 것은 표나 그래프가 아니었다.